새벽 4시에 알람이 울립니다.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일어나 카페로 향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어제 미처 다 닦지 못한 설거지가 싱크대에 쌓여 있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사장님이라 부르지만 실상은 청소부터 주문 받기, 커피 내리기, 설거지까지 혼자 하는 하루 15시간 노동자일 뿐입니다. 고무장갑을 낀 손은 세제 때문에 거칠어졌고 서 있는 발목은 저녁이 되면 퉁퉁 붓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저도 저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니, 저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머리가 반쯤 벗겨지고 앞치마에 얼룩이 묻은 늙은 카페 주인일 뿐입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30년을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28살에 신입 행원으로 들어가 62살 정년까지 단 한 번도 사고 없이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처음엔 창구에서 고객들의 통장 정리를 해드리고 예금 상품을 안내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영업점 문을 열고 창구를 정리했습니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먹고 고객을 응대했지만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10년을 견디니 과장으로 승진했고 다시 10년을 버티니 차장이 되었습니다. 45살에 여신 담당 부장이 되었을 때 저는 제 인생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출 심사를 하고 기업 여신을 관리하는 일은 책임이 무거웠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었습니다. 숫자를 보는 눈이 정확했고 부실 채권을 걸러내는 감각도 뛰어났습니다. 본점에서 실적 우수 지점으로 몇 번이나 표창을 받았습니다. 55살에는 지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30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지점 전체 실적을 책임지는 자리였습니다. 아침 조회 때 직원들 앞에서 훈화를 하고 점심에는 주요 거래처와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본점 보고 자료를 정리하고 집에 돌아가면 11시가 넘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불만은 없었습니다. 제 명함에는 지점장이라는 직함이 새겨져 있었고 사람들은 저를 존중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닌다는 사실에 만족했고 아들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퇴직 직전까지도 저는 우수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년퇴직 송별의 날 후배들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점장님처럼 모범적으로 근무하신 분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 30년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금 2억 5천만 원을 받아들고 나올 때만 해도 제 노후는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퇴직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30년을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62살은 쉬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그때 은행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점장님 요즘 뭐 하세요? 한번 만나서 밥이나 먹어요.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후배가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본사 가맹 담당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요즘 은퇴하신 분들 카페 많이 하십니다. 특히 지점장님처럼 관리 경험 있으신 분들은 딱이에요. 직원 몇 명만 잘 뽑아서 시스템 돌리시면 됩니다. 화면에는 깔끔한 수익 시뮬레이션이 떠 있었습니다. 일 매출 150만 원 기준으로 원가율 30%, 인건비 20%, 임대료와 관리비 15%를 빼면 월 4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남는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숫자를 다뤄온 사람입니다. 그 표를 보는 순간 이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당자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A급 브랜드입니다. 유동인구 많은 오피스 상권에 입점하시면 실패 확률이 거의 없어요. 본사에서 인테리어 설계부터 메뉴 개발, 직원 교육까지 다 지원합니다. 지점장님은 그냥 관리만 하시면 돼요. 관리만 하면 된다. 그 말이 제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저는 30년을 관리자로 살았습니다. 직원 관리, 실적 관리, 리스크 관리. 그게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카페도 결국 관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집에 돌아와 일주일 동안 알아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성공 사례 영상도 찾아봤습니다. 퇴직 후 카페 창업해서 월 600번은 50대 사장님 이야기, 은행원 출신이 만든 시스템 카페 성공기. 그런 영상들이 제 확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숫자로 따져봐도 합리적이었습니다. 권리금 2억 5천, 인테리어와 집기 5천만 원, 가맹비 2천만 원. 초기 투자금 3억 2천이 들어가지만 월 400씩 벌면 1년이면 투자금 절반을 회수합니다. 치킨집이나 분식집처럼 영세한 자영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시스템이 있는 프랜차이즈입니다. 나는 30년을 금융권에서 일했습니다. 부실 채권을 걸러내고 리스크를 관리하던 사람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건 안전합니다. 저는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여보, 이거 괜찮아. 본사에서 다 계산해 놓은 거야. 나는 그냥 관리만 하면 돼. 아내는 불안해했지만 제 확신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오픈 첫날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본사에서 나온 직원이 오픈 행사를 도와줬고 근처 직장인들이 호기심에 들어왔습니다. 일 매출이 12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시작치고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역시 시스템이 있는 프랜차이즈는 다르구나.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했습니다. 대학생들이었는데 시급은 본사 권장대로 10,000원을 줬습니다. 저는 홀에서 손님을 맡고 계산을 했습니다. 제 역할은 관리였습니다. 재고를 확인하고 매출을 정리하고 직원들을 독려하는 일. 딱 제가 30년간 해온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픈 한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다른 카페에서 시급 15,000원 준대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본사 매뉴얼에는 10,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학생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이 동네 카페들은 다 15,000원 이상 줘요. 본사에서 제공한 수익 시뮬레이션은 시급 10,000원 기준이었습니다. 15,000원을 주면 인건비가 50%나 올라갑니다. 그러면 수익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급하게 새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야 했습니다. 구인 공고를 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시급을 12,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제야 한 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또 그만뒀습니다. 여기 너무 바빠요. 혼자 주문받고 커피 만들고 설거지까지 하라고요? 저는 할 수 없이 제가 직접 들어갔습니다. 아침 6시에 나와서 청소하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점심시간 러시였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샌드위치를 데우고 계산을 받고 테이블을 치우는 일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오후 3시쯤 되면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서 있는 시간이 하루 10시간이 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부분 앉아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카페는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녁 8시에 문을 닫고 설거지를 하고 정리를 하면 10시가 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당신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힘들어 보여.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초반이라 그래. 직원 자리 잡으면 나는 관리만 하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본사 시뮬레이션과 현실이 달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견뎠습니다. 자리가 잡히면 나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2달을 버텼습니다. 오픈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출근길에 제 카페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새 카페가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프랜차이즈는 아니었지만 규모가 큰 브랜드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주일 뒤 그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 이벤트로 모든 음료를 2,000원에 팔았습니다. 제 카페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날 매출이 40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한 달 뒤 또 다른 카페가 반대편 골목에 생겼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였지만
인테리어가 감각적이었고 인스타그램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그쪽으로 몰렸습니다. 저는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주변에 경쟁 카페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사 담당자는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사장님, 프로모션 하세요. 이벤트 메뉴 만들고 전단지 돌리세요. 하지만 전단지 인쇄비는 자부담이었습니다. 이벤트 메뉴 원가도 제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본사는 시스템만 제공할 뿐 마케팅 비용은 가맹점주 몫이었습니다. 저는 100만 원을 들여 전단지를 만들고 돌렸습니다.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이틀 정도 손님이 조금 늘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 고정 지출은 변함없이 나갔습니다. 월세 300만 원, 관리비 50만 원, 대출 이자 60만 원, 인건비 200만 원, 원재료비 150만 원, 매달 최소 750만 원은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원가율을 30%로 잡아도 순이익은 4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고정비를 빼고 나면 제 손에 쥐어지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적자였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퇴직금 통장 잔고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관리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왜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요? 돈은 남는 거예요? 안 남는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초반이라 그렇다고 변명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시다며 일주일에 사나흘은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몸이 버티질 못했습니다.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허리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문을 닫으면 그날 매출이 사라집니다. 진통제를 먹고 버텼습니다. 무릎에는 보호대를 찼습니다. 오픈 10달째 되던 겨울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6시에 카페 문을 열고 배송 트럭에서 원두 박스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박스에 10kg이 넘었습니다. 세 번째 박스를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에서 뚝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시에 번개가 치는 듯한 통증이 허리를 관통했습니다. 박스가 바닥에 떨어지고 저도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배송기사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완전히 파열됐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비가 1,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제 통장에는 그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입원을 거부했습니다. 일단 진통제 처방만 해주세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상태로 움직이시면 더 악화됩니다. 하지만 저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카페 문을 닫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진통제를 처방받고 목발을 빌려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사흘간 진통제를 먹고 버텼습니다. 목발을 짚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이틀 뒤 그만두었습니다. 사장님 상태가 이러신데 제가 계속 일할 수가 없어요. 결국 사흘 만에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간단한 시술을 받고 이틀 만에 퇴원했습니다. 카페로 돌아왔을 때 냉장고에서 시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우유가 상해 있었습니다. 급하게 청소를 하고 문을 열었지만 손님이 없었습니다. 사흘간 문을 닫았더니 단골 손님들이 다른 카페로 옮겨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누군가 유리문을 두드렸습니다. 예전 은행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지점장님. 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순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있었고 앞치마는 얼룩투성이었습니다. 아, 요즘 카페 사업 좀 하고 있어.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메리카노를 만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컵 밖으로 튀었습니다. 4,500원입니다. 그가 10,000원을 건넸습니다. 잔돈은 됐어요. 그리고 빠르게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전 그가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그의 직속 상사였습니다. 지금은 반대였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명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발을 짚고 앞치마를 두르고 그에게 커피를 팔았습니다. 그가 건넨 잔돈 5,500원이 카운터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동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본사 계약서를 꺼내 읽었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있었습니다. 2년 안에 폐업할 경우 3천만 원을 본사에 내야 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권리금 2억 5천만 원은 이미 물거품이었습니다. 인테리어비 5천만 원도 건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출 2억 원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 통장 잔고는 600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카페를 정리했습니다. 위약금 3천만 원을 본사에 냈습니다. 권리금은 절반도 못 건졌습니다. 7천만 원에 넘긴다는 사람이 나타났지만 한 달 만에 계약이 파기됐습니다. 결국 5천만 원에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그것도 석 달이 지나서야 겨우 팔렸습니다. 인테리어비 5천만 원은 한 푼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대출 2억 원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퇴직금 2억 5천만 원 중에 제 손에 남은 돈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빚이 5천만 원 늘었습니다. 지금은 동네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합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근무합니다. 시급은 만원입니다. 한 달에 240만 원 정도 법니다. 새벽 2시쯤 되면 진열대를 정리합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프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아내는 아직 친정에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고 묻습니다. 저는 잘 먹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아들은 명절 때 한 번 얼굴을 비춥니다.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시냐고 묻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카페를 선택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목에 붙어있던 지점장이라는 직함을 놓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사장이라는 호칭으로 그 허전함을 메우고 싶었던 겁니다. 본사 담당자가 관리만 하면 된다고 했을 때 제 귀가 솔깃했던 이유도 그겁니다. 나는 관리자야. 노동자가 아니야. 그 자존심이 3억 2천만 원짜리 환상을 샀던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관리만 해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특히 자영업은 더욱 그렇습니다. 본사가 제공하는 시뮬레이션은 이상적인 조건에서만 가능한 숫자입니다. 경쟁자가 없고 인건비가 통제되고 매출이 일정할 때만 맞는 계산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놓친 건 제 몸이었습니다. 62살 몸으로 하루 15시간 서서 일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 오만함이 제 허리를 망가뜨렸고 제 무릎을 망가뜨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은퇴를 앞두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보여주는 숫자를 믿지 마십시오. 그건 최상의 조건에서만 가능한 환상입니다. 관리만 하면 된다는 말도 믿지 마십시오. 자영업에서 관리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몸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60이 넘은 몸은 더 이상 젊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새벽 4시입니다. 저는 계산을 하고 봉투에 담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자존심은 이미 바닥에 떨어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합니다. 제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